그들은 더 커진다고 생각해. 마치 그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환경이 아니잖아, 맞지? 플로리다의 늪지에서 새롭게 포착된 영상이 과학자들이 에버글레이즈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버마비 단뱀이 침입했고 토착 포유류는 사라졌으며 습지는 계속 황폐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설치된 트레일 카메라와 현장 보고서는 훨씬 더 낯선 후일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늪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토착 야생동물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상된 생태계 내부에서 무언가가 반격을 시작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버글레이즈는 단순히 파충류와 토플, 검은 물이 뒤엉킨 어두운 미로가 아닙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이며 남부 플로리다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물을 정화하며 놀라운 생태계를 유지하는 느리게 흐르는 초원의 강입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징후들이 스톨 예상 밖으로 느껴지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기 전 이 습지 깊은 곳에 존재했던 균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악어, 섭금류, 너구리, 주머니쥐, 밥캣, 습지토끼, 그리고 토착뱀들은 연약하지만 유지되던 균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포식자가 아무런 경고 없이 이 생태계에 들어왔고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1992년 8월 허리케인 앤드루에서 시작됩니다. 시속 165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하며 주택이 파괴되고 동물시설이 손상되었으며 이국적인 파충류들이 주변 습지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케인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버마비 단뱀은 이국적인 애완동물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고 처음에는 순해 보이는 새끼뱀으로 판매되었지만 많은 사육자들은 나중에 이 뱀이 길이 10피트 이상까지 자라며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들이 원치 않는 뱀들을 에버글레이즈 주변에 방사했을 때 그들은 애완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매복 포식자를 이에 맞서 진화한 적이 없는 생태계 안으로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버마비 단뱀은 죽은 풀과 어두운 물 속에 완벽하게 몸을 숨겼고 어둠 속에서 온혈동물을 감지했으며 오랜 시간 숨어 있다가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암컷 한 마리는 수십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개에 가까운 알을 낳아 당국이 개체수를 파악하기도 전에 개체군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야생동물 연구자들의 장기 조사에 따르면 버마비 단뱀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형 포유류의 목격 빈도가 급감했으며 너구리, 주머니쥐, 밥캣, 여우, 습지토끼가 한때 흔했던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밤에 에버글레이즈 도로를 조사하던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때 동물들의 움직임으로 활기찼던 도로는 텅 비었고 그 침묵은 버마비 단뱀의 침입이 단순히 새로운 포식자를 먹이사슬에 추가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여러 층을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로리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주정부는 플로리다 파이썬 챌린지 같은 공개 포획 대회를 개최했고 사냥꾼들에게 현상금을 지급했으며 공공토지에서 유급 제거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이후 계약된 포획자들은 남부 플로리다에서 수만 마리의 버마비 단뱀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추정 개체 수를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이 지역에 10만 마리 이상의 버마비 단뱀이 존재한다면 인상적인 포획 실적조차도 풀밭과 운하, 나무섬에 숨어있는 개체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의 격차가 새로운 영상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야기가 인간이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늪 자체가 변화하며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버마비 단뱀이 발견되지 않도록 거의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열화상드로는 버마비 단뱀이 변온동물이어서 주변 늪의 온도와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계식 유인 장치는 대부분 효과가 없는데 버마비 단뱀은 보통 먹이를 열린 공간에서 추격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적절한 순간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방법인 유다뱀 기법조차도 무선 추적 장치를 부착한 한 마리의 뱀을 번식기에 추적해 다른 개체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숨겨진 집단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지만 필요한 속도로 에버글레이즈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중 연구자들은 또 다른 우려스러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과거 사냥꾼과 과학자들이 비교적 쉽게 뱀을 발견하던 지역에서 살아남은 버마비단뱀들이 인간 활동이 많은 구역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개체들이 위험한 장소를 학습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는 포획 압력으로 인해 대담한 개체들이 먼저 제거되고 더욱 신중하고 은밀한 개체들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기묘해졌습니다. 인간이 더 많이 사냥할수록 살아남은 개체들은 더욱 추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버마비단뱀 개체 수에 주목하는 동안 또 다른 위협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스네이크 런그웜이라는 기생충이 버마비단뱀과 함께 유입되어 플로리다 생태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마비단뱀은 오랫동안 함께 진화해 왔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이 기생충을 보유할 수 있지만 토착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이 토착뱀의 몸에 들어가면 폐의 침투에 부착하고 증식하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염 과정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버마비단뱀의 배설물은 기생충 알을 환경에 퍼뜨릴 수 있고 무척추동물이 유충을 옮기며 개구리가 감염된 무척추동물을 먹고 토착뱀은 그 개구리를 먹으면서 감염됩니다. 연구자들은 수많은 토착뱀 종에서 이 폐기생충을 발견했으며 일부 사례는 원래 버마비단뱀이 집중적으로 서식하던 지역을 훨씬 벗어난 곳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제 이 기생충이 버마비단뱀 없이도 토착종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일 당장 모든 버마비단뱀이 사라진다 해도 피해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울한 발견 속에서 한 가지 단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습지 환경에 서식하는 토착 독사인 플로리다 코튼마우스는 다른 뱀들이 감염된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감염 저항성을 보이거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면역 반응인지, 행동 양식인지, 혈액 화학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학적 방어 기작 때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코튼마우스가 어떻게 이 기생충을 피하는지 밝혀낼 수 있다면 그 해답은 늪의 규칙을 바꿔버린 이 기생충으로부터 다른 토착 뱀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감정적인 흐름을 바꾼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북부 플로리다에서 동부 인디고뱀 복원 작업을 진행하던 보전단체들이 복원된 서식지에서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트레일 카메라로 포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뱀 목격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약 50년 만에 확인된 최초의 야생 번식 사례였으며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토착 포식자가 재도입 이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개체군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부 인디고뱀은 영화처럼 버마비단뱀을 사냥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중요한 토착 포식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미에서 가장 긴 토착 뱀으로 길이가 8피트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윤기나는 청흑색 몸과 작은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를 제압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사를 잡아먹고 다른 포식자라면 치명적일 수 있는 독사의 공격에도 견디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손상된 생태계에서 이 종의 귀환이 중요한 이유는 사라졌던 토착 포식 압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동부 인디고뱀의 감소는 버마비단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롱리프 소나무 숲과 관목지대가 파괴되었고 고퍼거북의 감소로 인해 인디고뱀이 은신처와 천조절을 위해 사용하던 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전단체들은 인디고뱀을 번식시키고 서식지를 복원하며 고퍼거북 굴을 보호하고 사라진 지역에 이 종을 천천히 되돌려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카메라가 마침내 야생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기록했을 때 그 영상은 복원이 더 이상 인간만의 프로젝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그 작업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남쪽에서는 또 다른 카메라와 추적팀이 예상치 못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빅사이프러스에서 무선 추적 장치를 부착한 버마비 단뱀이 밥캣에게 죽임을 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밥캣은 그 뱀보다 훨씬 작은 동물입니다. 다른 관찰 사례에서는 악어가 어린 버마비 단뱀을 잡아먹거나 토착 포식자들이 특히 큰 먹이를 삼킨 직후처럼 뱀이 취약한 순간을 이용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며 토착 야생동물이 침입을 물리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더 이상 완전히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새로운 늪지 영상이 보여주는 후일담입니다.
에버글레이즈는 여전히 손상되어 있으며 버마비 단뱀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침입종 문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버마비 단뱀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폐기생충도 퍼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아직 대규모 개체군을 제거할 간단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동시에 밥캣이 버마비 단뱀을 공격하고 악어가 약한 순간을 노리며 동부 인디고뱀이 수십 년 만에 번식하고 코튼마우스가 미래의 기생충 연구를 바꿀 수 있는 생물학적 수수께끼를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비가 이 영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손상된 생태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 힘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마비 단뱀은 수로와 따뜻한 서식지 통로를 따라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복원된 동부 인디고뱀 개체군은 북부의 보호 지역에서 천천히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폐기생충 역시 퍼지고 있어 회복 중인 토착뱀들이 충분한 저항성을 갖추기 전에 질병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포식자와 먹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침입, 적응, 질병,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생태적 후일담입니다. 어떤 진지한 연구자도 이것을 승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에버글레이즈는 너무 많은 야생동물을 잃었고 버마비 단뱀은 여전히 너무 많고 너무 잘 숨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영상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침입 포식자가 늪을 바꾸는 모습만 지켜보던 카메라가 이제는 토착 야생동물이 학습하고 저항하고 번식하며 서식지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플로리다의 늪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후일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버글레이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토착 포식자들이 충분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마비 단뱀의 확산은 계속 북쪽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야생동물 이야기들을 더 깊이 다루는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주세요.